코칭타임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여러분의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거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 속도 조절은 나오고 있지만 랠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는 3,240선까지도 상단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또 오늘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또 이라크 대사관을 철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유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간밤 비증시에서는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한전기술을 중심으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조금 더 증시 상단을 열어놓고 봐도 된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그런 요인도 어느 정도는 있죠. 항상 뭔가 더 가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지금 훼손되지 않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뭐 돌뿌리가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 바로 또 오늘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9월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타난다면 변동성도 제한적이겠지만 역시 추가적으로 더 치고 나가기에는 지수 레벨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와 같은 흐름은 오늘 하루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들어와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지금 수급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는 과정이지만은 그동안에 코스피의 또는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수급 동향들과 비교를 해보면 선물 쪽에서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청산도 해가면서 매도했던 것들을 환매하거나 또는 매수했던 것들을 전매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같은 날은 또 3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어떤 혼돈의 구간이 지난주 후반부터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코스피 시장의 현물 쪽의 움직임들도 보시자고요. 뭐 거의 하루에 뭐 1조 원 정도씩 지난주 대선 이후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흐름 속에서 어저께부터 이제 지수는 35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만은 오히려 1,000억 정도에 불과한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약화가 되고 오늘 595억 정도의 이 시간 현재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뭐 5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다고 이거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스피라든가 뭐 코스닥 뭐 이런 어떠한 움직임들보다도 선물 쪽에서 또는 옵션 쪽의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들도 그렇고 또 기관들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장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둘째 주 목요일 날 나오는 이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파생의 영향력에 놓여져 있는 것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시장을 주도해 왔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숨고르기를 해주는 반면에 이슈가 되고 또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빠른 그런 섹터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 느끼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전 쪽들이 중심이 되면서 매기가 집중이 되고요. 또 우리 쪽에서도 대북 확성기 중단, 또 북한 쪽에서도 이상한 그런 음악 틀어대면서 밤새 내내 뭐 파주라든가 김포, 뭐 강화 이런 주민들도 그동안 1년여 동안 시달렸다 그러는데 뭐 그러한 부분들도 또 중단이 되면서 바로 이거 뭐 대북 간의 문제도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또 빠르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대북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가고 그리고 또 머스크하고 또 트럼프하고 좀 뭐 미안합니다 뭐 땡큐 뭐 이래가면서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2차 전지 쪽들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또 꿈틀대고 그동안 또 주도했던 어저께까지만 했던 뭐 조선 방산 이런 쪽들도 종목별로 또 차별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주도 섹터다 또는 뭐 서브 섹터다 새로운 주도주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난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은 정상적인 한 단계씩 다 레벨업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특정한 섹터만을 무조건 내가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블루칩 또는 옐로우칩 종목들 중에 돌아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침해 놓거나 또는 물타기를 신규 매수해 놓고 기다렸다가 급등 나오면 또 일정하게 이익 실현도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포지션 청산 영향에 놓여져 있을 뿐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가운데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매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 함께 챙겨봤고요.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일희일비하기 쉬운 장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가는 종목만 가고 또 내 종목은 소외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죠.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또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솔루션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나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보면 좋을지 또 어떠한 집중, 어떠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서 특별히 전문가님께서 더 많은 종목 대응해 주시기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민들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PSK 홀딩스, 매수가는 38,300원의 비중은 13% 가지고 있다고 남겨주셨고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사연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타려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IT 소부장 쪽들이 지금 뭔가 으쌰하고 동반해서 원전 관련주들처럼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직전의 고점대에서 이제 조금 주춤거리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62,000원을 눈앞에 두고 바로 그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라는 거죠. 뭐 DDR 가격, DRAM 가격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AI 수혜주 또 HBM 관련된 그러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주가가 이런 가격과 또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도 바로 이렇게 어떤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연초에 리바운딩이 세게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바로 어떤 면에서는요. 작년 연말과 연초의 어떠한 움직임들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작년 6월에 이제 IT 쪽들 관련해서도 고점을 찍고 크게 이렇게 이중 바닥을 한번 형성해 주는 듯 했다가 대반동 주는데 직전 고점 돌파 못하고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반등을 한번 주었고요. 지금은 직전에 저점을 깨지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작년 연말과 그리고 또 연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고 작년 10월 달에 반등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갇혔단 말이죠. 지지와 저항 속에서. 그러고 나서 돌파를 못 해주니까 밀리면서 직전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점을 여기서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돌파를 하긴 했지만은 이 직전의 저항대를 안착을 못 해주면서 한 단계 레벨 또 다운되는 모습인데 이번 구간에서는요, 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이 철회가 된다,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점대에 놓여져 있었던 작년 12월 달에 이 저점인 27,000원대 이상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연초에 이 저점 4월 달 관세 이런 위협 속에서의 저점도 다져주면서 지금 역배열돼 있는 상태지만은 뭔가 여기서 올라간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저점을 잘 다지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IT 소부장도 뭔가 꿈틀은 되는데 이거 안 움직이니까 빨리 지금 원전주로 가서 쫓아가서 저거를 사든가 아니면 뭐 대북 관련주로 가든가 뭐 AI 관련한 종목으로 가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비중 13%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소한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4만 원에서부터 4만 5천 원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적절하게 이 실현을 하시거나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접어주는 자리다가 나온다면 이 3만 5, 6천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또 비중을 조금 더 늘리거나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28,000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바닥 다지기 그리고 대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나오니까 홀딩의 관점 4만 원에서부터 4만 5천 원 사이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놓고 대응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 현재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4만 원과 또 4만 5천 원 구간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넥스트. 네, 넥스틸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200원에 5%요. 넥스틸 매수가가 15,200원 맞으실까요? 네네. 네, 그리고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밑으로 툭 떨어졌다가 올라탈 것 같으면서도 또 다시 빠져갖고 네. 매도를 해야 될지 가지고 좀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좀 어떻게 네. 대응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일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은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철강 관세 뭐 50% 부과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종목은 특히 이제 엘래스카 LNG 가스정 개발 기대감 속에서 한번 움직였던 주식인데 네. 이게 철강 50% 다시 또 부과한다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뭐 별로 빠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밑으로 좀 네. 내려갔다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냥 다시 또 원위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철강관세 50%가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새로 됐기 때문에 관세 협상팀들 계속 뭐 일주일 내에 뭘 OS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이제 할 거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속에서 니네들 엘래스카 올래 말래가 아니라 우리가 던질 카드는 알래스카 가겠습니다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관련된 참여 기업들이
뭐 정말 경제성이 있느냐, 뭐 좋은 수익이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는 떠나서 일단은 참여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네. 바로 이제 지난번에는 그 기대감들 속에서 움직인 거고요. 그렇죠? 기대감 네네. 속에서 이런 자리에서 그냥 단숨에 올라왔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직전에 이 12,000원, 13,000원 자리들이 잘 지지가 돼주면서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 속에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차원으로 네. 본다라면 비중 5%면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많지 그리고 않아요. 만약에 쿵 하고 밀리는 자리가 나온다. 뭐 2, 3천 원이 내려온다든가 뭐 3, 4천 원대로 내려온다든가 하면은 한 5% 정도는 더 사셔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15,000원 가격이 좀 어정쩡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지지와 저항의 밴드에서 본다라면은 이 중심값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값이 14,000원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14,000원 초반으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한 비중 이런 종목은 한 10%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거래 실려주고 거래도 완전히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난번처럼 이렇게 거래들이 막 실려주면은 뭐 단숨에 이런 종목은 한순간에 움직이면은 뭐 반상한가 이상씩 뭐 쭉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흥분하지 마시고 또 매도. 딱 이 실현하는 지금 시장의 종목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숨죽이고 있고 갈 듯 말 듯하고 안 가고 있다가 한번 가면은 그냥 막 불기둥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홀딩하십시오. 네, 넥스틸은 알래스카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언급해 주셨고요. 14,000원 초반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효성요. 효성 가지고 계시고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한 15% 정도 되고 68,000원. 6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네.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조금 네. 조정을 보이는 그러한 구간에 있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자리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겨우 제가 산 매수가 가격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이걸 홀딩을 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 좀 네. 네, 전화 네.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끌고 가도 괜찮은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효성을 요 최근에 급등할 때 사신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산 게 아니고 네. 한 1년 반 훨씬 넘었어요. 오랫동안 사서 네네. 고생하시다가 이제 막 올라오니까 네네. 어떻게 할까?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또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예, 그동안에는 정말 뭐 거래도 그렇고 주가의 움직임도 그렇고 참 희망이 없었는데, 그렇죠? 네, 이 효성그룹의 지주사의 역할을 해주는 이 효성의 모습이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네. 밸류에이션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뭔가 지주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패턴이 연출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비중 15%시니까요. 제가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네. 이 비중을 그냥 갖고 가셔도 괜찮고 네, 아니면 뭐 일부는 조금 더 올라올 때 이익 실현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 적정 주가들 뭐 75,000원에서 82,000원으로 높이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난 6월 5일 날 대신증권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PBR 0.5배 내외에 놓여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지주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 새로운 정부에서 네, 이 저평가돼 있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제거하려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법을 개정을 해서 회사 주주들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쪽으로 너희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주회사라는 것이 항상 할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가치라든가 BPS 이런 걸 기준했을 때 뭐 50%. 예를 들면 이제 주가가 충분히 가치 평가를 했을 때 효성 기준으로 만약에 10만 원이다. 네. 그런데 야, 니네들 이걸 감안해서 보면은 뭐 한 40%, 50%, 한 5만 원이 적정 시장에서의 밸류야. 이런 식으로 저평가를 받았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뭐 상법 개정이 이제 뭐 당장 내일 모레 뭐 본회의 열려서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속도 조정이 들어갔죠. 그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고 있지만 그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뭐 배당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패키지로 정부 여당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런 뭐 효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주회사 관련한 것들도 전부 다 지금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은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 주가가 일봉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갑자기 뭐 이렇게 보통 테마주들은 급등을 했다가 막 급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옆으로 이렇게 들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만약에 급격한 어떤 하락 조정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자리고 다만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이 종목이 지난 2021년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연출이 됐을 당시에 이 흐름들을 보시면 그 이후에 주가가 그냥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38,950원까지도 밀렸던 흐름 이후에 여기서 이제 하방을 확실하게 잡아준 거예요. 45,000원에서. 네. 그리고 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불기둥이 솟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죠. 그렇죠? 네네.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원형 바닥형의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그냥 뭐 괜히 아유 나 이제 정말 그동안 뭐 1년, 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 팔고 이제 나갈래라가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이제 버티시고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당연히 직전에 물량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뭐 시청자님도 아 당장 이제 본전 가까이 오니까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처럼 네네네.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내가 비중을 더 실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네.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최소한도 8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네. 홀딩 하시면서 좋은 네. 수익을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5% 비중 괜찮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효성 조정 시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8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원에 3%입니다. 15만 원에 3%시면 이미 네. 수익권에는 진입을 하신 상황이신 거네요. 네, 산지가 한 4년 정도쯤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매수를 하셨고, 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예. 그럼 이제 좀 마음고생을 덜어내고 싶으셔서 문의를 주신 걸까요? 네, 아니, 얼마나 좀 더 갈 수 있는지, 지금에도 매도하려면은, 전문가님 하라고 하면, 매도하려고, 예.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파트너님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체리피킹 종목으로도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유, 4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볕들 날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하셨는데 네. 장기 투자의 과실을 이제 좀 만끽을 하셔야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가의 네. 어떤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나오는 그거를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BPS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EPS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고 PER, PBR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BPS는 이 회사의 본질 가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이 20만 원이 나온다고요.
네. 이렇게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런데 15만 원에서 19만 원에서 18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 내년에 후년에 21만 원까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통 이 가격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주회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인을 받았다고. 뭐 조금 괜찮은 회사는 뭐 한 70%, 뭐 또는 뭐 30, 뭐 어떤 회사는 뭐 30%. 그만큼 이제 이 순수한 BPS만 가지고 이 회사를 평할 수 없다. 그 시장에서 어떤 유통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쪽도 아주 특별한 기업이라든가 종목 아니고서는 그만큼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걸 아까도 이제 우리가 효성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떤 일련의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정책, 주식시장 부양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지주사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면 이 회사의 일단은 주가의 어떤 평균 적정 주가 뭐 기본이 다 20만 원에서 19만 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PS에 이제 수렴이 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뭐 탄력도가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는 PBR이 이제 1배 가까이 0.9배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한 지배구조라든가 뭐 삼성전자에 연동되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삼성물산 본연의 가치가 또 있거든요. 사업을 뭔가 영위하고 있는 게 이게 대표적인 게 건설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SMR에 관련된 기술을 같이 갖고 있는 게 현대건설도 있고 삼성물산도 있어요. 맞습니다. 현대건설이 부각이 되면서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이? 물산 올라가겠죠. 내가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예. 그럼요. 답을 다 아시는 거야. 다만 이제 이 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는 알겠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뭐 20일 또는 60일과의 이격도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불안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 그래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잘 보셔요. 만약에 두산 에너비티 같은 종목을 이격이 벌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3만 원에 돌파되는 순간에 안착됐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신규 매수 또는 절대 홀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방송 보셨는지 몰라도. 근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나요? 예,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매수했습니다. 아유, 수익 잘 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좋죠, 지금. 아유,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습인데 이게 이격이 벌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홀라당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이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만 조정해주고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또. 팔고 나면 못 산다고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비중도 삼성물산 비중 3%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만약 출렁거려가지고 밀려 내려오고 16만 원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오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을 오히려 다른 거 좀 적절하게 이실은 하고 챙겨 비중을 이걸 늘릴 수 있는 거죠. 더 실으라고 예.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17만 원 넘어가는 자리 쫓아가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한 뭐 최소한도 19만 원, 20만 원 뭐 4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4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4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한 올해 연말까지만 좀 이렇게 여기 어차피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계속 숨고르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량들 소화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17만 원 안착 딱 해주면은 그대로 그냥 뭐 20만 원을 직전 고점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성물산은 19만 원, 20만 원까지 상단 열어놓고 홀딩하는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랑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만 5천 원에 비중 1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단기와 또 중장기적인 전략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단기 그리고 중장기 이 종목 어떻게 끌고 가보면 좋을까요? 뭐 아까 PS 홀딩스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마이크가 떨어져갖고요. 조금 이렇게 네,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파트너님의 이
차트가 지금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이 연결이 된 이후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내 종목의 전략 궁금하다 하신 분들 전화 02377-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방금 전에 이 우사랑님께서 유튜브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또 앞서서 PSK 홀딩스와 또 같은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 주실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PSK 홀딩스와 IT 소부장 쪽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대장주, 소부장의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메모리 쪽이라든가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 고객사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단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직 뭐라 그럴까 예열은 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단도 그렇고 올해 또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2023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35%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올해도 12%, 내년에 31% 이상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증권사들도 전반적으로 목표가들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일부 디올 같은 경우에는 5만 천 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원 정도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림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PSK 홀딩스하고 비슷하죠.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의 기조들을 잘 이어져 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다가 3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방은 나름대로 이제 잡으려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제 수렴되는 과정에 놓여져 있죠. 외국인이나 기관들 아직은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어떤 빈집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라면 조그마한 매수에만 들어와 줘도 이 구간들처럼 이렇게 오버슈팅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 자리는 1차적으로 요 3만 5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 위로 안착해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어떠한 그 목표가를 재설정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요 비중 10%니까 분할 매수하시면서 뭐 15%나 20% 정도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월봉상으로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움직였던 자리에서 월봉상에서 쌍봉의 패턴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움직임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만 원부터 4만 원에 이게 갇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봉으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조정의 흐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가는 이러한 흐름으로 수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면은 뭐 4만 원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니까 1차는 3만 5천 원이 중요하고 3만 5천 원이 빨리 안착이 돼주면 돼줄수록 4만 원을 넘어가고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동요하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씩 늘리거나 홀딩하시면서 3만 5천 원 안착되는 시점 됐을 때 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수가에 안착하는 흐름 확인하고 대응하자. 그리고 분할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예.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하나 시스템.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 가지고 계시고요. 5만 5천 원 20%. 5만 5천 원에 20% 가지고 예, 계시는군요. 그래도 지금 이제 매수가에 좀 근접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거 오늘 매도 해보려다가 안 했거든요. 이거 잘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 드렸는데요. 오늘 이거 손질 해봐야 되는가 아니면 나도 될란가 네. 그렇게 하고 싶네요.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종목 예.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예.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 서동구의 바이앤셀 방송을 평소에 안 보셨나요? 맨날 보지요. 날마다 보지요. 근데 하나 시스템을 제가 계속 말씀도 드렸고 이 3만 원대, 4만 원 초반짜리 흔들릴 때마다 뭐 심지어는 이 체리피킹 포트 진단하면서도 말씀도 드리고 또 쓰리고 종목 추천을 했을 때도 말씀도 드리고 그건 기억나세요? 예, 다 기억나는데 이게 이거 살짝에 드시 4시 넘어서 샀어요. 애프터마켓에서 4시 넘어서 번호를 샀거든요. 사고 나니까 잘 못 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 종목을 뭐 추천드리고 말씀드린 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시장에서 선생님 같은 어떤 포모 현상 속에서 급등할 때 주도 섹터에 일지라도 달려드시는 분들이 저는 주변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실수.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 아, 내가 실수했어요.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애프터마켓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마켓, 그렇죠? 아침 8시부터 9시, 정확히는 8시 50분까지죠. 그리고 예. 3시 40분부터 8시까지. 그때 어설프게들 대응을 하시면요. 정말 다 낭패를 보십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다만 하나 시스템은 이제 목표가고 뭐고 다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그냥 단숨에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장의 특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얘도 직전에 이렇게 뭐 잘 올라가고 나서 계속 이렇게 횡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횡보 예. 조정을 보였다가 사실은 지난번에 5월 달에 음봉으로 한번 크게 밀리고 나서 이 음봉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근 한 달여 만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물론 뭐 수주 계약 소식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도 섹터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종목들이 흔들릴 때 또는 횡보해 주거나 기간 조정을 보일 때 조금씩 수익 실현 모아 나가면서 이렇게 급등할 때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일부 갖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치고 나갈 때 공략하고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하나 시스템 한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중 20% 뭐 한 번에 사셔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흔들리고 계시는데 뭐 하루 예. 이틀 더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주일 정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딱 중심값을 잡아놓고 이 종목이 뭐 4만 8, 9천 원, 5만 원만 지지가 되면은 나는 뭐 흔들림 없이 난 갖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예. 여기서 곧바로 뭐 내일이든 모레든 슈팅이 또 한번 나와주면 슈팅 나올 때 그때 오히려 조금 이익 실현하시고 절대 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더 걱정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한화 시스템은 5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급등 시에는 또 이익 실현해 보자는 전략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네. 7만 원에 15%입니다. 카카오 7만 원에 15% 가지고 계시고 그럼 이 종목 좀 보유하신 지 기간이 좀 되셨을까요?
한 3년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가지고 오셨고, 그럼 네. 지금 자리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뭐 이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나 하고 또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나 그대로 나눠야 되나 싶어가지고 모든 게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리 네. 모든 게 궁금하신 시청자분 또 카카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국민 주식 카카오, 그렇죠? 네. 국민 주식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참 많은 분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많이 웁니다. 그게 그럼요. 두 개. 아유, 그래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2차 전지도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예? 네. 그거에 비하면은 혹시 2차 전지도 갖고 계시나요? 네. 에코프로. 그러시구나. 예. 네. 금양하고. 아이고, 예. 일단은 아무튼 우리 이 카카오 그래도 네.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뭐 내용들이야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니까 그쵸? 뭐 네. 더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 삼총사가 바로 이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의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친화적이고 우호적으로 모든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우리가 STO도 그렇고 또 이런 디지털 자산 쪽에서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카카오 그룹사들이다. 또 뭐 이거는 보도를 통해서도 다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네. 챗 GPT와 함께 하반기에 정말 국민 AI 이것을 이제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도 다 크게 보면 이 회사의 기업 환경이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뭐 골목상권 침해다 뭐다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박살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일단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봤더니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상승의 코로나 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17만 원을 갔고 그리고 전체 유동성이 빠지면서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여기서 하방을 좀 잡는 듯 했는데 이렇게 박스로 갇혀 있던 모습.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뭐 논란들이 되면서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32,550원을 작년 11월에 기록하고 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완벽하게 이제 하락을 탈출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뭐 4만 원도 깨러 가고 뭐 밑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량 거래까지 수반이 돼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감안해서 보면 바로 여기가 61,900원 마치 삼성전자가 62,000원이 또 저항인 것처럼 카카오도 여기가 일단은 저항이에요, 지금. 6만 원, 요 라인들이.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한 템포 늦었어요. 네. 요 4만 원 초반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하에서 매수했었다면 여기서 이제 6만 원만 넘어가도 이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여기 5만 원대에서는 조금 쉬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5만 원이 깨지는 자리가 나온다든가 4만 원대 중후반이 나온다든가 그런 자리가 나오면 매수해도 되지만 지금은 일단은 15% 비중 만약에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일단은 사놓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홀딩하시고 6만 원 정도 갔을 때 그때 한번 일부 정리했다가 5만 원 초반에 재매수할까 아니면 나는 그냥 계속 좀 더 홀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6만 원 정도쯤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십시오. 네네. 그럼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는 6만 원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홀딩화돼 5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사연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또 그동안 체리피킹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해 볼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5월 19일 날 이 셀트리온 비중을 줄여서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어제도 이 조선주로 교체 전략 말씀해 주실 때 한화오션을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일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화오션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주를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또는 뭐 기자재 쪽에서 뭐 태광이라든가 뭐 세진중공업이라든가 이렇게 적절하게 급등하고 있는 또는 고점권에 있는 것보다는 숨고르게 해주고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오션입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도 있지만 숨고르기 해주고 가고 기간 조정을 보이는 애로 쫓아가서 그것들을 또 레벨업 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오션도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또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KDB 산업은행 지분 매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단기 이평선들 5, 20, 60, 120, 260선까지 전부 다 수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이라든가 또는 조선주들의 어떤 추가 상승했던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렇게 모아놓고 만약에 위쪽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바로 이 96,500원 남들 다 신고가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얘만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신규로 만약에 어저께 교체를 잘 하셨던 분은 축하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이제 과실을 영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직전 고점 96,000원을 향해서 잘 이제 순항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한전기술입니다.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기 좋다라면서 5월 27일 날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쓰리고 추천 종목으로도 제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오늘 9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려 25%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도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뭐 BHI 또 현대건설 이렇게 가고 한전 기술과 관련된 뭐 한전 산업이라든가 한전 KPS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처졌었는데요. 그 흐름들이 한수원과 미국 SMR 업체가 계약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간 이유는 결국은 그 한수원이라는 회사가 공기업으로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회사들은 한전기술, 한전산업이란 얘기죠. 한전 KPS도 마찬가지고 그 후광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이러한 종목이 장중에 28%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6만 원, 7만 원대에 사신 분들은 이익 실현도 같이 병행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리피킹 종목이었던 하나오션과 또 한전기술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파트너님, 오늘 종목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문의해 주신 종목들도 그렇고 그동안 기다림에 지친 종목들 이제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자. 그리고 급등한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뭔가 일주일이든 숨고르기 해주고 있을 때 모아나가고 있다가 슈팅 나올 때 이익 실현을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고생해 주신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서동고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